안녕하세요. 중국 공장장 TV 어데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잠수를 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지난 16년간 이런 일들을 안타깝게도 많이 봐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국에서 상품을 자체 제작 내지는 생산하기를 원하는 셀러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생산해준다는 업체들 가운데서 어떤 OEM 업체가 신용이 있는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한 끝에 신용이 있어 보이는 업체를 선정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생산과 제조 그리고 수입을 직접 하는 업체가 드뭅니다. 대다수의 OEM 업체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상이나 에이전트들을 끼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OEM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신 셀러분들은 이 업체들이 직접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업체들이 직접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파트너 에이전트들에게 외주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1, 2년 일을 한다고 해서 중국 공장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중국 공장과 깐시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에이, 그런 거 없이 잘만 생산해 주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중국에서 정말 수준이 낮은 에이전트들이나 공장하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규모가 상당히 있는 글로벌 업체들조차도요, 중국에서 생산을 할 때요, 처음부터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에서 직원들을 중국에 파견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처음 몇 년간 공장이나 협력 기업들의 임원들 분들하고 밥만 먹습니다. 그게 글로벌 업체 엘리트 파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밥만 먹어요. 그렇게 상호 신뢰 관계가 쌓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를 해서 지금의 공장 거래처들이 있는 거거든요. 미생이라는 웹툰이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점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작가분께서 정말 조사를 잘 하시고 만든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요, 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깐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수년을 투자합니다. 저희 대표님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깐시를 맺어서 지금의 웰즈코리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 무역상이나 에이전트들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무역상이나 에이전트들은 중국의 에이전트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중국 에이전트들은요, 그들이 거래하는 공장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공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동네 전파상과 삼성전자가 이 전자제품을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무나 기술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시설 설비가 좋고 기술력이 있는 공장들은 일반 무역상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공장들은 기존 거래처들과 몇 년씩 계약을 맺고 공장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규모의 공장들은요, 하루만 쉬어도 손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에이전트들은 일이 없는 공장들에게 한국에서 받은 외주 물건들을 배정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가진 인프라고 깐시거든요. 그런데 설비나 기술력이 딸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제대로 된 물건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에이전트들은 그런 생산 라인에 신경을 안 쓰죠. 그들이 거래하는 무역상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량이 나든 말든 품질을 따지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그대로 한국으로 선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에이전트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오더들 가운데 어떤 오더가 자신에게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중국 내 다른 에이전트들과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찰들을 장기 계약으로 생각 안 하죠. 그들은 이런 계약이 단발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마진을 더 높일지 말이죠. 어차피 입찰은 최저가로 결정될 테고 그러한 과정 중에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질수록 자기들 마진이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최저가 경쟁은 자기보다 더 싸게 생산하는 사람에게 생산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품질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의 에이전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요, 물건을 주문한 셀러들에게 화려한 말솜씨와 영업력으로 일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밉니다. 이게 너무 비난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중국 분들에게 던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은 물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에이전트들은 자기들이 들여온 물건이 중국 어느 공장에서 어떤 공정으로 만드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을 해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에이전트들도 귀찮으면 연락을 안 하거든요. 오랜 지속관계가 아니라 단지 가격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계약에서 이윤을 남기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에이전트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이 안 되니 잠수를 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OEM 업체들이 3, 4년을 못 견디고 폐업을 합니다. 한 업계에서 10년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회사들을 찾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거나 OEM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왜 돈만 받고 잠수를 타는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럴 일들은요, 당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조금 발품을 파시더라도 그 회사에 방문하셔서 그 회사의 연역과 실제 생산하는 제품들을 같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중국공장장TV 어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